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내 미국 관련 기지에 발포한 이후였습니다. 그는 드론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앞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았고 동시에 여러 전선에서 혼란을 퍼뜨리려 시도했습니다.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중동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테헤란이 이스라엘만 공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은 이라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트워크를 가동했고 아직 피해 규모가 확실하지 않은 쿠르드 지역을 자극했으며 가니가 새로운 저항 벨트에 대해 언급하도록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까지 남쪽에서는 후티 반군을 이스라엘에 맞서게 했고 북쪽에서는 동맹국들이 압박을 가하도록 했으며 이스라엘 방위군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공을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예정된 연설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권은 핵 협박 속에서 수십억 달러를 요구하며 어떤 합의도 무산시키려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란에서 온 헤로인 화물을 적발했고 소문에 따르면 폴란드는 침묵을 깨고 이슬람 공화국이 테러, 전쟁, 불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민을 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무엇을 할까요? 왜 이란은 판을 키웠을까요? 이 갈등이 어떻게 더 강경한 대응으로 이어질까요? 지금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하면서 새로운 긴장 국면을 열었습니다. 국제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는 드론과 미사일이 사용되어 미국이 주둔한 기지를 향해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 시스템과 패트리엇 포대 등 방어 체계가 가동되어 위협을 요격하려 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테러 행위가 아니라 공격 그 자체도 아닙니다. 핵심은 그 메시지입니다. 테헤란은 몇 주간의 봉쇄와 군사 경제적 압박에도 여전히 워싱턴을 불편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트럼프는 충동적으로 대응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이란이 전쟁의 속도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며 가장 타격이 큰 지점에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봉쇄, 강경한 외교, 그리고 고립의 위협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란 정권에게 위기가 더 심각해집니다. 테헤란이 미국의 거점들을 공격하거나 위협할 때 그들은 자국 정권 내부에 힘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격이 저지되고 판도를 바꾸지 못하면 남는 이미지는 진정한 힘이 아니라 계산된 절망일 뿐입니다. 이라크는 미국의 주둔지와 이란의 영향력 네트워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위험한 판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라크 영토와 동맹 세력 그리고 지역 경로를 이용해 직접적인 전쟁의 모든 대가를 감수하지 않고도 압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정권의 오래된 전술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도발하고 동맹을 이용하며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고 미국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위기의 주도권을 테헤란에 넘기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도 북쪽과 남쪽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쪽에서는 헤즈볼라와 관련된 레바논 지역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시도하면서 친이란 세력이 지역 포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었고 드론과 미사일 경보 속에서 요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테헤란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여러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방공망을 지치게 하며 민간인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트럼프가 더 큰 전쟁과 나쁜 협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이란에게 공개적으로 사격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면서 이 긴장 고조에 개입했습니다. 이 발언은 새로운 공격 교환이 이어지고 휴전이 흔들리기 시작한 후에 나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당분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연관된 위협에 대해서는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더 큰 전쟁을 막고 싶어 하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휴전을 방패 삼아 국경에서 재정비하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협상에서 이란은 어떤 합의의 일환으로 수십억 달러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그 정권은 공격하고 위협하고 무장 동맹을 지원하며 핵 프로그램을 압박 수단으로 유지한 뒤에 보상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혁명 수비대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지 않고서는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워싱턴이 기지 공격,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협 이후에 돈을 풀고 압박을 줄인다면 테헤란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할 것입니다. 더 도발하라. 그러면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봉쇄를 유지하려 하고 정권을 힘든 선택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테헤란이 진짜로 물러서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돈과 영향력, 군사력을 잃게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혁명수비대 조직과 연관된 이즈마엘 가니의 발언도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바브알 만답까지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거치는 저항 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정권은 에너지, 무역, 이스라엘 그리고 서방의 기지들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가 있다는 생각을 팔고 싶어 합니다. 이 연설은 동맹국들을 고무시키고 적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란이 민병대와 무장단체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테헤란의 문제는 이러한 공격들 중 많은 수가 약속했던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드론은 격추당했고 미사일은 요격되었으며 압박 시도들은 큰 군사적 효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것만으로 상황이 안심되진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미국인이나 이스라엘인 또는 다른 나라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위기가 더 강경하게 대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 정권이 봉쇄, 제재, 수입 감소로 고통받는 시기에 제한적인 효과만을 위해 값비싼 자원을 소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라크에서는 쿠르드 지역과 에르빌 인근에서의 공격에 대한 보고가 나오면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아직 일부 정보에서 불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에르빌 근처에서 요격된 사실만으로도 이 지역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라크 북부가 민감한 지역이며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의 공격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지 않으면서 워싱턴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수장의 예정된 연설이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연설은 기대되고 있었지만 예정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내부 압박, 보안 위험 또는 이란 지휘부의 혼란에 대한 추측을 더욱 키웠습니다. 선전으로 유지되는 정권에서 이런 종류의 부재는 의심을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체제가 힘을 과시해야 할 때 중요한 인물이 연단에서 사라지면 침묵 역시 약함을 드러냅니다. 이번 위기는 군사 분야를 넘어 더 심각한 요소까지 더해졌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이란에서 온 장식용 벽돌 화물에 숨겨진 약 1톤의 헤로인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수년 만에 그 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테헤란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정권은 영향력 유지와 민병대, 탄압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든 자금을 모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레자 팔라비, 망명 중인 이란 야권 지도자는 이번 사태의 격화를 계기로 정권이 이란 국민을 또 다른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공화국이 이란 국민의 생명을 테러, 전쟁, 불안정 수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판은 문제의 정치적 핵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이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혁명수비대는 외부 공격, 내부 탄압, 선전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파할라비의 이 발언은 트럼프에게도 중요한 해석을 강화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미사일이나 드론 한 차례의 공격이 아닙니다. 문제는 헤즈볼라, 후티, 이라크 내 민병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압박, 그리고 핵 협상을 모두 같은 협박의 일부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백악관은 이 판도를 바라보며 허약한 합의는 단지 몇 달간의 잠잠함만 겨우 얻을 뿐이고 그 후에는 정권이 더 많은 무장과 자금 그리고 더 대담해진 상태로 돌아올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 국제문제 전문가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